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부동표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는 새누리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 속에 지지자들도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김다영 씨는 올 1월부터 새누리당 후보 유세장마다 찾아 김정재 후보의 참신성을 강조하며 신나는 율동으로 선거 운동을 돕고 있습니다. 당당함으로 요즘 신여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곁에서 지켜봤을 때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전 포항시장인 박기환 씨는 무소속 후보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잘못된 공천과 포항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박승호 후보가 지역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4명의 후보 중에서 포항 북구를 대표할 만한 후보는 박승호 후보뿐이라고 믿습니다. 작은 합창단 지휘자인 장용선 씨는 진정 서민을 위한 후보는 야당 후보라며 유세와 노래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결집된 힘으로 오중기 같은 힘찬 일꾼을 뽑아야만 이 포항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철강공단 기업체 노조위원장인 김영곤 씨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후보는 여야 보수 정당이 아닌 정의당 박창호 후보라며 유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묵묵하게 뚝심 있게 일해온 그런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박창호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와 무소속 박승호 후보 간의 치열한 접전 속에 양측은 서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유권자를, 무소속은 젊은 층의 유권자를 지지층으로 보고 이들의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무소속 후보에 실망한 유권자들을 비례대표 의석이 걸린 정당 투표와 야당 후보 지지로 흡수하기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후보에 대한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특정 지역에 배부한 모 단체 회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4일 포항 북선거구 B 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 기사가 실린 주간지를 흥해읍 식당과 부동산 사무소 등 특정 지역 4곳에 배부하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CCTV 영상에 나온 용의자를 붙잡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포항 남울릉 선거구 C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C 후보가 기자회견과 TV연설에 SNS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경주시 선거구도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막판 선거전이 치열합니다. 각 후보의 선거 캠프별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의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선거 초반부터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해왔고 공천이 확정된 뒤에는 새누리당의 표심이 하나로 결집했기 때문에 무난히 당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석기 후보는 대통령이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는 큰 일꾼입니다. 지금처럼 시민들이 지지해 주시면 무난히 당선되리라 생각합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새누리당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고 지난 8년간 경주 시민들과 줄곧 함께 해온 점이 부각되면서 김석기 후보와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판세가 역전돼 당선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소통해왔고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과 김석기 후보의 법정-TV 토론 거부 등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정종복 후보가 충분히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의 무능한 경제정책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강하다며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새누리당 독식 구도를 청산하기 위해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과 경제 실종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분명한 것으로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는 우리 유권자들도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수권 정당에 대한 그 표가 결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권영국 후보는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감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고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에 맞설 유일한 야권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의 대표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며 경주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후보라는 점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의 예측이 과연 현실화될지 이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의 일부 후보들이 오늘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무소속 정종복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김석기 후보의 방송 토론회 불참과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고향이 경주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덕 후보는 성명을 내고 무소속 권영국 후보가 야권 대표 후보라고 자칭하며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부도덕한 처사라며 선관위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 경북지역 공약집에 국제 핵 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조성이 포함됐는데 이는 사실상 사용 후 핵연료를 중간 저장하고 재처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기체성, 방사성 물질이 다량 방출될 경우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고 플루토늄을 분리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집계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은 160명으로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35.6%가 늘어났습니다. 19대 때는 금전 선거 사범이 38%로 가장 많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흑색 선전 사범이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은 공천 탈락 현역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로 선거가 치열해졌고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 선거운동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흑색 선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근로자들이 공사장에서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정부가 공사 전에 반드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요.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부분 개통된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 도로는 시원하게 뚫렸지만 공사에 참여한 덤프트럭 근로자들은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를 준 하청업체가 도산하면서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모두 7천만 원. 25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잠적한 상황. 답답한 근로자들은 원청업체 앞에서 한 달 동안 천막 농성을 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재발 방지 약속만 받아냈을 뿐 공사 대금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떼이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정 제도를 의무화해 건설기계 근로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요구를 하지만은 각각 의뢰 관계에서 요구하면은 솔직히 내일부터 일을 못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차일 미루다 보면은 거의 안 하고 하는 게 태반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의 경우 일반 공사 현장에서 공사 전에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심지어 관급 공사 현장에서도 해당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대금 이바로 시스템, 철도시설공단은 체불 이제로 시스템을 도입해 원청에서 건설 장비 대금을 직접 결제하고 있고 경기도는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관급공사 참여업체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런 것
그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조례로서 좀 강력하게 넣고 좀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독도 교육주간을 맞아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포항 연일초등학교 1일 교사로 나서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이 장관은 수업에 이어 포항시 북구 경북학생문화회관에 마련된 독도 교육체험관을 둘러보고 경북교육감 등 지역 교육 책임자들과 함께 독도 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독도를 비롯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교육, 외교, 문화적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독도 주권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상공회의소는 오늘 경주시 고용 목표제와 10% 일자리 늘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한수원 경주시대를 맞아 지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고 참여기관들은 고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1사 1청년 더 고용하기, 일자리 10% 늘리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원룸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넘어뜨린 뒤 현금 20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2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경주와 포항, 부산 일대를 돌며 새벽 시간에 마트와 약국 상가를 122차례 침입해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음주 측정 과정에서 호흡 측정기에 부는 신용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30여 분 동안 짧게 입김만 불어 음주 측정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폐활량이 감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 이전에는 폐와 관련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종일 흐린 가운데 서늘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포항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서늘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질은 깨끗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 경주 3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지만 기온은 껑충 오르겠습니다. 영덕이 17도, 포항과 경주 1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포항의 경우는 12도, 경주는 16도까지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벌에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에는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 5도, 영덕 4도, 포항 7도, 경주 3도. 한낮에는 울진 16도, 포항과 경주 1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구름만 지나다가 밤에는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4도, 독도 6도, 낮 최고 기온은 모두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에서도 오전에는 구름 많겠지만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3m로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총선일인 수요일과 주말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도 매월 마지막 주에 울릉도를 여행하는 3대 가족에게 여객선 요금의 절반이 할인됩니다. 울릉구는 대저해운과 태성, 시스포빌 등 4개 여객선사의 협조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 3대가 울릉도를 방문하면 가족당 10명까지 뱃삭의 50%를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